안녕하십니까. 대정몽증의 백승주입니다. 오늘은 맹자의 군자 인생 삼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맹자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맹자는 BC 371년경 중국 고대 추나라 사람입니다. 그는 공자의 정통 유학을 계속 발전시킨 덕망 있는, 그럼으로써 공자 다음에 아성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자의 손자 문화생으로 입교하여 수업을 받았고 이후 남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으며 관리로도 봉직했다고 합니다. 그는 백성에 대한 통치자들의 의무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통치자는 모름지기 백성들이 생계를 보장하는 물질적인 상황을 넉넉히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도덕적, 교육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정자들이 되새겨 들을 만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은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개인의 덕성을 함양함은 자신의 마음을 수양함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수양이 인생의 최대의 덕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와닿는 인생의 철학이고 지침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군자의 인생 삼락에서 그렇다면 군자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 약간의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교에서는 군자를 성품이 어질고 학식이 높은 소위 지성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 경전 예길이 편에서는 겸손하고 선한 행동에 힘쓰면서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군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교 경전 논어에서는 군자는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군자는 어떤 사람인가 묻는다면 저는 예기편에서 나오는 군자로 지칭하고 싶습니다. 겸손하고 선한 행동에 힘쓰면서 평생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을 군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삼락을 맹자의 관점에 빗대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행복이라는 것은 거창하거나 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맹자의 인생 행복론을 통해서 한번 본인 입장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맹자가 살았던 춘추 전국시대 모든 제후들이 신하로 삼고 싶었을 정도로 맹자는 덕망 있고 유식한 분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행복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자에게는 인생의 행복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천하의 왕노릇하는 즐거움도 이 세 가지 행복에 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아무런 일 없이 건강한 것이다. 둘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고 땅을 내려보아 남에게 창피하지 않게 사는 것이다. 셋째, 천하의 똑똑한 영재를 모아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해서 세 가지 행복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굳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둘째 행복,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고 땅을 내려다보아 남에게 창피하지 않게 사는 행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맹자의 행복론은 정말로 앞에서 읽은 바대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고 평범하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의 평안함, 인생의 당당함,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을 길러낼 경험, 이 세 가지가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작지만 중요한 것들이 바로 맹자가 말하는 행복론의 주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자께서는 특히 이 세 가지 인생 행복을 말할 때 두 번씩이나 이 문장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천하의 왕이 되는 즐거움도 이 세 가지 즐거움에 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최근 우리 현실을 돌아다 보면 좌우 정치적 이념에 쌓여 있어서 서로 진영으로 편을 나누어 정치를 제일로 하는 우리 주변 상황들을 되돌아보면 아마도 모두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아우성인 듯합니다. 내년 4월 15일을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권력이나 행세할 수 있는 근거를 잡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맹자의 말을 빌린다면 높은 곳에 올라도 행복은 또 저만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우리가 맹자의 말을 통해서 깨우쳐 보게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평안하고 좋은 사람과 더불어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맹자의 말이 연상되는 행복론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맹자가 말하는 행복론은 얘기나 논어에서 지칭하는 군자라면 우리가 잊고 살았지만은 한번 오늘 이후에 되새겨보고 되짚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았고 지금 나이가 꽤 되신 분이라면 내 인생이 그런대로 만족스러웠다고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근에 권력에 탐닉하다가 쓸쓸히 감옥에 간, 그래서 영의 몸이 된 분들, 권력과 부에 탐닉하다가 결국 인생의 시라린 고배를 마실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인생의 모든 행복을 맡겨버렸다가 쓰라린 패배나 고배를 마신 분들도 역시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는 어려울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맹자의 소박한 인생론에 비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맹자의 인생 삼락을 말씀드린 후에는 한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엊그제 명동 칼국수집에서 친구와 막년회 겸 만나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카페에서 차 한잔 시켜놓고 많은 세상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최근에 고위직에서 낙마하고 법적 처단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인사의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과연 그분은 행복한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그들의 자제분들이 미래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굳이 제 인생의 행복론을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저는 대책 없이 제주도 촌놈으로서 서울에 올라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직장을 다녔고, 그러면서 주경야독하에서 학위를 받고 어느 명망 있는 대학의 법대에서 스승님이 은덕스러운
별에 의해서 10여 년간 가르치는 행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님도 모실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책 쓰고 연구하고 유튜브 방송 준비하며 영일이 없는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과거에도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현재 이후에도 여러분과 만나는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제 미래의 행복론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연치 않은 기회에 행복이라는 화두를 여러분한테 던져봤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맹자의 행복론에 대해서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좀 와닿는 그런 멘트가 되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평소에 갖고 있는 식견과 명망과 어떤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젊은 분들이라면 미래의 행복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인생 경험을 갖고 계시고 조금 전에 맹자님의 인생 삼락에 버금가는 이상의 어떤 그 행복을 만끽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나는 괜찮게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자유해 보시면,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주제넘게 선현의 인생 행복론을 갖고 두서없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